네, 안녕하세요. 동일중학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어 연극을 맡은 이재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두고서는 혼자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여하튼 화면으로 먼저 인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제 뭐 얼굴 한 명 한 명 보면서, 그리고 이름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또 우리가 서로 살을 맞대기도 하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연기를 해야 돼. 그런 수업인데 참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만날 수 없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참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수업이 전개될지 아직 처음 해보는 거라서 기대도 되고 흥분이 되기도 해요. 어찌됐든 선생님하고 한 학기 동안 즐거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하자면, 선생님 이름은 이재호라고 하고,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인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연기나 뮤지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는 이제 뭐 시나리오 쓰는 거, 또는 공연 올리는 것까지 전반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잘 따라와 주면 한 학기 동안 재밌는 수업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수업 뭐 소개는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차츰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얘기할게요. 그럼 수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영어 연극 수업이에요. 원래 영어 연극. 영어 수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선생님은 영어를 1도 못해요. 영어 진짜 못해.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보니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걸 지금 벌써 3년째거든? 동일중학교에서만 3년째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졸업한 선배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3학년 된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까지 해갖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선배들 하는 거 보니까 못할 줄 알았는데 해내더라고요. 잘 하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즐기기만 하면 돼. 근데 원래는 영어 연극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질 못하기 때문에 영어 영화 수업으로 바꿨어요. 영화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뭐 장단점이 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제 장단점을 얘기하게 되면, 장점은 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극은 막이 딱 올라가. 시작이 되면 막이 내려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영화는 어때? 내가 이제 대사를 했어. 근데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 컷! 자르면 돼. 멈췄다가 다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사에 대한 거, 영어로 외우는 것에 대한 거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정말 영어를 못해. 정말 못하겠어.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못 외워지겠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쓰면 돼요. 써서, 선생님 지금 여기 앞에 화면이 있거든. 화면을 보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해갖고 보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카메라 앞에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연기도 똑같이. A4용지 써서 앞에다 놓고 읽으면 돼. 그런데 읽으면 연기가 재미없겠죠.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대사를 일단 못 외웠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배가 고파, 엄마 배고파 밥 줘요, 이런 연기할 때 우리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럼 엄마한테 배가 고프다고 소리를 질러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없지. 그냥 배가 고프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엄마 밥 달라고. 이렇게 대사를 썼어. 엄마 밥 주세요. 이거를 보고 생각하고 연기하니까, 표현하니까 재미가 없겠죠. 단계가 다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외워서 수업을 하는 걸로, 연기를 하는 걸로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외웠어, 연기를 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외운 걸 연기했어. 그러면 그 단어, 그 문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 있게 되는 거야.
뭐 똑같겠지. 지금 이것도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했어. 그치? 적어도 지금 선생님이 그냥 카메라를 세워놓고 혼자 이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누가 찍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영어는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좀 다른 방법, 색다른 방법, 즐거운 방법으로 영어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알겠지? 그리고 또 장점은 친구들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리가 뭐 연극을 하면 모여야 됐어. 모여서 자, 뭐 하자 시간 맞추고 뭐 연습하고 막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영화제는 만나지 않아도 돼요. 각자 자기 포지션, 자기 맡은 바를 충실하게 하고 편집을 잘하면 완성도 있는 영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겠지. 뭐 서로 만나진 않아. 근데 약속을 정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상반신, 그쵸? 상반신만 딱 찍고 있죠? 우리가 상반신만 찍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진수가 있어. 진수가 뭐 철수를 만나. 그러면은 야, 진수야 왔어? 여기가 빨리 와. 밥 먹었어? 뭐? 그래?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뭐 철수가 오겠지. 철수가 왔고, 나 밥 먹었어. 심심한데 우리 겜방이나 할까? 옆에 새로 생겼던데? 야, 대박이야, 지금. 엄청 싸. 막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편집을 잘 하는 거야. 그러면 대사를 서로 주고 받고 한 하나의 장면이 완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단점은 재미가 없겠죠. 재미가 없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서 수업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이게 얘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재밌는데, 이 뭐 벽 보고 수업하는 것 같아. 벽 보고 연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겠죠. 근데 그 재미는 언제 나타난다? 다 찍어서 편집해서 화면으로 볼 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결과물을 얻을 때, 그때 참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재미없어도 조금 참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이게 편집이 쉽지가 않아요. 편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매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잘못 찍혔어.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은데, 하여튼 뭐 찍은 게 잘 찍어져야지만 편집을 어떻게 쓰든 할 텐데, 찍을 때는 잘못 찍었어. 그러면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그게 잘 안 돼. 예쁘게 안 돼요. 그러면 뭐 찍을 때 정말 잘 찍어야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어쩔 수 없다고 다시 찍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효과음 같은 것들 뭐 이렇게 깔 때도 쉽지가 않지. 거의 뭐 노가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 편집을 잘하면 훨씬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밌어질 수도 있고 재미없어질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편집이 쉽진 않지만 재밌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여러분 반이 7개 반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개 반? 그러면, 한 반에 한 2개 정도 모듬, 한 2개 정도의 모듬으로 나눠서, 이 시나리오를 쓰는 거야. 시나리오를 쓰는 거에서부터 촬영하고 편집해서 한 편의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까지, 영화의 전 과정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15번, 15차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지.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영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줘야 되고, 또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거고 참 새로운 장르예요. 여태까지 그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서 그걸 편집하는 거다. 뭐 그런 어떤 뭐 옴니버스식 다큐멘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장르가 될 것 같아요. 이름하여 뭐 독백 연기 이어붙이기? 뭐 이런 게 되겠지? 생각이 안 난다. 뭐 여하튼 콘티를 잘 만들어서 만나지 않아도 영상을 잘 편집하면 멋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앞으로 한 3-4시간 정도는 다 같이 연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시간 정도 연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한 3-4시간 정도 영화를 이제 쓰는 거야. 쓰고 또 각자의 포지션을 이제 맞는 거예요. 포지션. 예를 들면 영화라고 하면 감독이 있겠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가가 있겠지. 감독과 작가가 같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감독. 카메라 감독. 이 카메라 감독 되게 중요해요. 카메라 감독이 어떤 앵글로 어떤 장면을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메라 감독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배우가 있겠지. 배우가 몇 명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배우가 입고 있는 의상, 소품, 메이크업, 헤어 디자인,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사람. 의상 소품이라고 하자. 의상 소품. 또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조명인데, 조명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명기까지 막 하면서 하는 너무 어렵고, 장르로 따지면 공포나 호러, 이런 거가 아닌 이상, 밤에만 촬영 안 하면 될 것 같아. 조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장르가 공포다. 근데, 아니. 조명 없어도 돼. 조명 없어도 돼. 근데 한정 짓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효과음. 그 다음에 편집기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수업에는 이게 창작하는 수업이잖아. 자유롭게 창작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돼요. 쭈뼛쭈뼛 이런 거 해도 될까? 이런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오케이? 하면 되고,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대부분 처음에는 앉아서 이렇게 대본을 쓴다거나, 또 인물 분석을 한다거나, 자기를 표현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제를 할 때, 이게 F4지 같은 데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제출을 할 거야. 근데 대부분은 이제 찍는, 자기가 연기하든지,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에는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뭐든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자, 정답은 없다. 단, 틀린 답은 있다. 오케이? 따라 했어요? 따라 한 거 맞지? 여튼. 자, 선생님 수업에 요거 하나만 지켜주면 되는데, 정답은 없어. 단, 틀린 답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밥을 먹어.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먹는데, 선생님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 그치? 이렇게 밥을 먹겠지. 숟가락 밥 먹고, 젓가락 밥 먹겠지. 그치?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을까? 인도 사람들은, 커리 앤드 라이스야. 이게 커리 앤드 라이스.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비비겠지. 그치? 그래서 먹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대만이나 홍콩 사람들은 어떨까? 그쪽에는 이렇게 좀 젓가락 길어. 길고 컵밥 같은 거 들고 젓가락 집어먹는다기보다는 그릇을 입에 갖다 대고 젓가락을 밀어 넣어서 먹더라고.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의 어떤 음식을 먹는 방법에 문화들이 다 다르겠지. 그쵸? 어때? 먹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다 어디로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지. 이거야. 이거는 먹는 방법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야. 틀린 건 아니야. 오케이? 근데 어디로 먹었어? 입으로 먹었어. 그럼 정답인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틀린 답은 뭐냐면 선생님 보고 밥을 먹으라고 그래. 먹었어.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커리 앤드 라이스. 그치? 인도 사람처럼 커리를 이렇게 비볐어. 오른손을 비벼서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 맛있다. 이렇게 먹는 거야. 밥을 일로 먹어. 겨드랑이로. 밥을 뒤로 먹어. 이렇게 먹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먹어도 상관없어. 뭘 사용해도 상관없어. 근데 밥은 입으로 먹어야 돼. 겨드랑이로 먹는다든가 귓구멍으로 먹는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연기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 오케이? 누구나 밥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양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텔레비 보는 어떤 TV 프로그램을 고르는 어떤 취향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사투리도 다를 수가 있겠지. 그치? 여러 가지 달라.
근데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생각일 뿐이야. 자유롭게 표현하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억지로 부리는 거야. 아까처럼. 밥을 겨드랑이 먹어. 나는 밥 겨드랑이 먹을 건데, 니는 신경 쓰지 마. 난 겨드랑이 먹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대사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틀린 답이야. 오케이? 그런데 자유롭게 밥 먹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세요. 오케이? 마음껏 표현할 때. 근데 그걸 보고서는 야, 쟤는 왜 저렇게 해? 말도 안 돼. 웃기네. 난 이게 좋아. 라고 고집하게 되면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표현하되 고집 부리지 말고 상식선에서, 오케이? 상식선에서 마음껏 표현하자. 그리고 그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가다부터 얘기하지 말자. 이상하다. 내게 더 좋다. 우기지 말자.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자. 그러면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어요. 알겠지? 이게 뭐야? 정답은 없다. 단 틀린 답은 있다. 알겠죠? 요 룰만 지켜주면 재밌는 수업이 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들 거야, 그치? 영화를 만들 건데 장르는 어떤 장르를 만들 것이냐. 예를 들면 이것도 선생님 여러분들 다 물어봐야 되는데 예, 화면을 가지고 수업하다 보니까 얘기할게요. 가르쳐 줄게. 뭐 패러디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패러디는 뭐 어떤 뭐 나와 있는 영화들을 재밌게 바꾸는 거야. 뭐 반지의 제왕이야. 그러면 뭐 반지의 제왕인데 팔찌의 제왕 뭐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그 내용을 패러디하면 돼. 재밌게. 역사물이 될 수 있겠지. 옛날에 뭐 위인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오케이? 뭐 임꺽정, 뭐 임꺽정인데 암꺽정 뭐 이러면 하면 돼. 오케이? 하면 돼. 그 다음에 학원물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내지는 학원에서 일어난 일들, 뭐 이렇게 학원물,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장르, 오케이? 그 다음에, 로맨스가 있을 수 있겠지. 사랑에 관한 거, 그치? 남자, 여자의 사랑에 관한 거. 남자, 여자, 여자의 사랑이다.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 오케이? 뭐, 브로맨스, 이런 거 안 돼. 오케이? 근데, 그거, 브로맨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남자와 남자의 어떤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그 브로맨스라는 단어, 오케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호러스러운 거, 보기에 약간 괴기스러운 거, 뭐 그런 게 호러물이 될 수 있겠지. 또는 공포, 무서워, 공포물. 그리고 코미디 빠질 수 없겠죠. 재밌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돼. 그 다음에 판타지. 영화니까, 뭐, 판타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오케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스펜스 스릴러. 뭐, 어떤 것을 추리하고, 어떤 범인을 밝혀나가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걸 재밌게 그린 그걸 서스펜스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지. 뭐, 요 정도 장르 정도면은 얼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치? 액션도 있을 수 있겠다. 액션 잘하는 친구 있나? 액션 잘하는 친구 있으면 액션도 괜찮아요. 액션, 오케이? 이 정도 해갖고 어떤 장르로 하면 재밌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미리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장르는 이제 미리 좀 생각해 보고 과제를 내줄게요. 과제는 뭐냐면 첫 번째 과제. 원래 이렇게 다 같이 넓은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선생님도 질문도 하고 또 시켜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해야 재밌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이론 수업하고 과제 갖고 제출하고 하는 형식이 일단은 조금 될 것 같아요.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먼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게 왜 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냐면 연기의 도구가 되는 것이 무조건 나의 몸이겠죠. 우리의 몸. 우리 몸을 가지고 연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떠나서는 연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쉬운 거로 후회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름, 나이, 고향, 또 뭐 성별, 그 가족관계,
그 다음에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제일 친한 친구, 두 번째 친한 친구, 뭐 세 번째 친한 친구,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꿈,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오케이? 또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했나?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지. 뭐 신발 여러분들이 신는 거, 뭐 나이코 막 이런 거, 그런 거. 또 싫어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내 성격 중에 가장 싫은 부분, 내 외모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분,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습관, 뭐 취미 또는 특기, 뭐 가장 또 소중한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한 10개 정도, 최소 10개에서 뭐 그 이상 많아도 돼요. 선택을 해서 그것을 산문 형식으로 쓰면 돼요. 산문 형식이라는 게 뭐 내 이름은 선생님 이름은 이재호고 남자고 뭐 직업은 선생이고 여동생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쓰면 돼요. 오케이? 친구한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이거지. 제 이름은 이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어릴 때 제가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2층짜리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대략 한 5살, 6살 정도 된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 아랫집에 사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어. 나이가 좀 많았어. 근데 내가 노래 부를 때마다 시끄럽다고 하면서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게 됐고,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 남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되게 기뻐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노래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즐거워요.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기술자셨어요. 뭐 이렇게 화제 전환을 하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 가장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어릴 때 인상 깊었던 것,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가장 슬픈 기억, 오케이?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 뭐 요 정도,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상에 남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장 슬펐던 적, 가장 기뻤던 적, 요 두 가지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과제예요. 알겠죠? 과제는 매 시간 있을 것 같아요. 매 시간. 그래서 그 과제를 다 연결해서 붙이면 우리가 한편의 영어가 될 수 있게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게 되면, 즉 자신이 나중에 맡게 될 배역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게 인물 분석표가 돼요.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인물 분석표가 됩니다. 배우가 이제 처음에 어떤 배역을 맡으면 인물 분석표를 제일 먼저 만들게 돼요. 대본을 읽어보고서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대본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일단은 쓰게 되겠지. 그리고 대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들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연기가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재미있어져요. 이게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아. 그냥 계속 나야, 나. 내 모습만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10줄 정도 나오겠죠. 10줄, 뭐 5줄 이 정도만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대본을 보면 볼수록 더 길어지는 거야. 뭐 A4 용지 한 장 분량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게 뭐 한 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길면 길수록 연기가 디테일해집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일단 쫙 했다가 거기서 속과될 것들도 필요해요. 너무 길면 또 연기가 오히려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또 속과낼 것들은 속과내고, 또 새롭게 넣을 것 넣게 되고,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좀 완성도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인물 분석표라고 해요. 그걸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후에 마이 A4 용지 한 장 써오는 거, 그게 과제예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찍어서 올리는 것. 영상으로 제출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참 이거 어렵네.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질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 그 받은 걸 그쵸, 받으면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답변을 해줄 수 있겠지, 영상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질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훈쌤이라든지 이렇게 좀 물어봐서 그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재밌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주 과제, 또 다음 시간까지 한 발짝 한 발짝씩 우리가 영화제를 위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죠? 반가웠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